마을 태양광으로 매달 1천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라는 마을인데요. 이 돈으로 마을 식당 무료 급식도 하고 마을 버스도 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마을을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름은 햇빛소득 마을. 과연 이게 농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칠까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정책의 구조와 현실, 그리고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 마을이 뭔지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해서 전기를 팔아 생긴 수익을 마을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 소유라는 점이에요. 기존에도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외부 업체가 와서 땅만 빌리고 발전소 짓고 수익은 다 가져갔습니다. 농촌은 부지만 내주고 보상금 좀 받는 게 전부였어요. 전기는 도시로 가고 돈도 도시로 가고 남는 건 경관훼손에 대한 불만뿐이었던 거죠. 햇빛소득 마을은 이 구조를 뒤집겠다는 겁니다. 마을 협동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수익도 마을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태양광 패널 몇 개 더 까는 게 아니라 수익의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책인 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여주 구양리 마을은 마을회관, 체육시설, 창고 같은 공동소유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요. 약 1000kW 규모로 매달 약 1천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마을협동조합에서 관리하면서 어르신들 무료 급식도 하고 병원 가실 때 태워다 드리는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은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마을회관 옥상에 99kW짜리 설비를 올렸는데 연 1,700만 원 넘는 수익이 나와서 주민 52명에게 1인당 약 30만 원씩 배당하고 있어요. 경남 창녕군에서는 저수지 위에 수상태양광을 띄워서 연간 2천만 원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장학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100kW 규모면 연간 약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옵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수익,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현재 수익이 좋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연 1.75% 금리로 장기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고수익은 거치기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전력 판매 가격도 변수입니다. 지금은 전력 도매 가격이랑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마을 입장에서 20년짜리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 사업은 20년 넘게 가는 장기 사업이거든요. 처음 몇 년 좋다고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적자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진짜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민 참여의 질이에요. 이름은 주민 주도형인데 현장에서는 주민 참여가 설명회 한번 참석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이나 의사결정은 이장님이나 외부, 컨설턴트 몇 명이 다 하는 구조가 되면 이건 기존 태양광 사업에 주민이라는 이름만 붙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마을에서 뭔가 공동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령화가 심한 마을에서 협동조합 운영하고 회계 관리하고 전력 판매 계약 검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민교육이나 협동조합 운영,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추진 의지 자체는 상당합니다. 올해 약 4,500억 원, 내년에는 5,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범정부 추진기구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까지 만들었어요. 전국 3만 8천여 개 리를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씩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개통 연결이 안 돼서 태양광, 설치하고도 전기를 못 파는 문제. 이것도 햇빛 쏟은 마을에는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고 있고요. 부지가 없는 마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까지 설계했습니다. 울산시는 햇빛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5개, 마을에 1메가와트 규모 발전소를 짓고 2030년까지 50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 정도면 정부가 꽤 진심이라는 건 느껴집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개통 우선 연결 원칙이나 농지 훼손 방지 기준,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의무와 같은 세부 규정이 먼저 확실해져야 합니다. 규정 없이 속도만 내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햇빛 쏟은 마을의 철학은 꽤 괜찮습니다. 햇빛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준 거잖아요. 이걸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자는 거니까요. 농촌이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처럼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농지를 지키면서 소득도 올리겠다는 방향도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철학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대출 상환 계획은 현실적인지, 전력 판매 가격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주민 참여는 형식이 아닌 실질인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이 정책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촌이 더 이상 도시의 에너지와 식량만 보내주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 햇빛 쏟은 마을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모델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단계의 성과를 전국에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막는 꼼꼼한 제도 설계입니다. 우리 농촌의 햇빛이 진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